혹시라도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유일한 증거가 CCTV라면 이거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?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. 살면서 절대 겪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CCTV 증거 확보 방법. 오늘 제가 진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듣게 될 말이 바로 이걸 거예요. 목격자 있어요? 증거는요? 진짜 차갑게 들리죠?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이걸 증명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야기가 바로 A씨의 사례인데요. 퇴근길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가 A씨를 몰래 촬영하고 그냥 달아나버린 거예요. 너무 끔찍한 일인데 범인 얼굴도 못 봤지, 손에 쥔 증거도 없지,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.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말이에요. A씨가 느꼈을 이 막막함, 이게 언제든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과연 여기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? A씨 앞에 놓인 벽 되게 단단해 보이죠? 근데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딱 세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 때문이에요. 자, 그 첫 번째 벽부터 한번 같이 넘어볼까요? 네, 그 세 가지 장애물이 뭐냐면요. 첫 번째, 데이터가 진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. 이건 거의 시간과의 싸움이죠.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대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. 막막하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아주 높은 법의 장벽입니다.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진짜 제일 시급한 게 바로 시간이에요. 왜냐면 대부분의 가게나 작은 상점들 CCTV 영상은요,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놀라지 마세요. 고작 7일에서 15일이에요. 정말 길어야 한 달? 근데 그 한 달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증거가 그냥 공중분해,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완전 타임어택 상황인 거죠. 하루하루가,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. 아니, 이렇게까지 어렵게 이 장애물들을 뚫고 CCTV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? 도대체 법원에서는 이 CCTV 영상을 얼마나 대단한 증거로 보길래 그런 걸까요? 그 가치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CCTV 영상은 목격자의 기억보다 훨씬 강력하고 객관적이다. 이게 핵심이에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왜곡되기도 하잖아요. 근데 기계의 눈, 이 CCTV는 감정 같은 거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거든요. 법원은 바로 이 점, 이 흔들리지 않는 객관성에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를 싣는 겁니다.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실제 판례들이 그걸 딱 보여주는 증거예요. 이 사건들 전부 목격자들 말이 막 서로 엇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 딱 등장한 CCTV 영상 하나가 모든 논란을 그냥 한 방에 잠재워버리고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명심하셔야 돼요. 아무리 범인이 딱 찍힌 스모킹 건 영상이라고 해도요, 이걸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해왔다? 그러면 법정에서 이거 증거로 못 씁니다 하고 기각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하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. 우리가 필요한 그 증거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5가지 방법,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방법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여러분,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,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.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.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2가지 방법, 즉 경찰에 요청하는 거랑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걸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. 경찰은 수사기관이니까 법적인 권한, 즉 강제력이 있어요. 영상 내놓으세요 할 수 있는 거죠. 반면에 개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이건 내가 찍힌 부분만 보여주세요 하는 거라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등 제약이 꽤 많습니다. 만약에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다. 그러면 법원의 힘을 빌릴 수도 있어요. 특히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소송 시작하기도 전에 영상이 곧 지워질 것 같다. 그럴 때 쓰는 긴급조치예요. 법원이 나서서 어이! 이 영상 절대 지우지 마세요! 하고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고요. 가장 중요한 실전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그 결정적인 첫 몇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증거를 지켜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. 이 골든타임 체크리스트, 이건 그냥 외우세요. 첫째, 무조건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CCTV부터 보존해달라고 요청하세요. 둘째, 신고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. 셋째, 관리자를 만나면 일단 정중하게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발 이 영상 좀 지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초기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리고 요청할 때요, 그냥 어제 저녁쯤 저기 골목 어디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. 그럼 담당자도 못 찾아요. 정확한 날짜, 시간, 장소,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그 사건 접수 번호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딱 줘야 담당자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의 요청 성공률은 바로 이 디테일에 달려 있어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 하나로 딱 정리해 보고요. 과연 우리 A씨는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핵심 치트 시트입니다. CCTV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한눈에 딱 정리되어 있죠? 진짜 막상 일이 닥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화면 지금 바로 캡처해 두시거나 잠시 멈춰서 꼭 저장해 두세요. 이것만 알아도 허둥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A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? A씨는 우리가 방금 본 그 단계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.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죠.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기가 직접 파악해둔 카메라 위치까지 정확하게 딱 알려줬고요. 그 덕분에 경찰이 골든타임 안에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네, 아주 명확했습니다. 확보된 그 영상의 용의자 얼굴이랑 도망가는 경로가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. 결국 빠른 판단과 정확한 절차가 정의를 실현시킨 거죠. 여러분, 꼭 기억하세요. CCTV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침묵의 증인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증언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지식과 빠른 행동력,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